시어머니가 복숭아 보고 펄펄 뛴 이유, 50년 시집살이 눈물 고백. 제1장, 그날의 시작. 79세 박순덕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오늘은 시아버지 33주기, 45년을 함께 살다 떠난 남편이 없는 지금,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된 제사였다. 에구, 허리야. 일어나면서 한숨부터 나왔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주물러가며 부엌으로 향했다. 어젯밤부터 준비한 나물들이 냉장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떡아, 일찍 일어났네.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다. 응, 오늘이 시아버지 제사라. 아이고, 그렇구나. 혼자서 다 준비하기 힘들 텐데. 뭐 어쩌겠어. 아들내미는 서울에 있고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는 작년부터 제사를 간소하게 하자며 오지 않았다.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번거롭다는 뜻인 걸 누가 모르나. 요즘 젊은 것들은 제사를 우습게 보더라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나름 착해. 작년에도 과일이랑 떡은 보내줬거든. 순덕이는 작은 위안을 찾으려 애썼다. 오전 9시쯤 택배 차량이 골목 어귀에 섰다. 순덕이는 지팡이를 짚고 나갔다. 박순덕 할머니시죠? 서울에서 보낸 택배입니다. 상자를 받아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보니 과일 한 상자와 떡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과, 배, 그리고 탐스러운 복숭아 6개. 어머, 복숭아까지. 며느리가 참 정성스럽네. 복숭아를 하나씩 들어보며 순덕이는 흐뭇했다.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큰 복숭아를 보내다니. 며느리 마음이 고마웠다. 그런데 잠깐.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려도 되나?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시어머니한테 배울 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워서 제사상 차림은 늘 시어머니가 직접 했었다. 에이, 괜찮겠지. 복숭아가 뭐 어때서.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정성껏 보낸 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나? 게다가 이렇게 탐스러운 복숭아를 시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2장, 예상치 못한 방문객.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한 건 오후 2시였다. 순덕이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올렸다. 북어국, 나물 5가지, 전 3종류, 그리고 과일들. 복숭아를 제일 앞줄 중앙에 놓았다.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좋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아버지, 며느리가 정성껏 보낸 과일입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제사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순덕아, 나야. 정자야. 정자. 순덕이는 깜짝 놀랐다. 정자는 죽은 시어머니의 여동생, 즉 작은 시어머니였다. 올해 84인데 아직도 정정하셔서 가끔 안부를 물으러 오시곤 했다. 어머, 작은 어머니. 어쩐 일로? 문을 열자 작은 시어머니 정자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에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오늘이 형님 제삿날이라고 해서 왔지. 혼자 하기 힘들 줄 알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순덕이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긴장이 됐다. 작은 시어머니는 큰 시어머니보다도 더 전통을 중시하는 분이었다. 제사상 차림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셔서. 어디 보자, 제사상을 어떻게 차렸나? 정자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제사상을 훑어봤다. 순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물도 잘했고 전도 색깔이 좋네. 그런데 정자의 시선이 복숭아에 멈췄다. 이게 뭐야? 복숭아요.
며느리가 서울서 보내준 거예요. 복숭아를. 정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려놨다고? 네. 뭐 잘못됐나요? 순덕이는 당황했다. 정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순덕아, 너 결혼한 지가 몇 년이야? 52년요. 52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려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정자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쾅 쳤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이야.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님들이 오시질 못한다고. 어머. 순덕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다. 큰언니가 살아계실 때 분명히 가르쳐 줬을 텐데 너는 귀로 들었나 눈으로 들었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50년 넘게 제사를 지내면서 제3장 폭풍전야. 정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소리쳤다. 당장 치워. 이런 걸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단 말이야? 순덕이는 서둘러 복숭아를 치우려 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억울했다. 며느리가 정성껏 보낸 건데. 작은 어머니, 그래도 며느리 마음이. 며느리 마음? 며느리 마음이 중요해. 조상님 체면이 중요해. 정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대충대충 하면서 정성이라고 우기고.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50년을 살았으면서 이런 기본도 모르고. 순덕이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작은 시어머니의 말이 맞긴 하지만 너무 심했다. 자신도 모르고 한 일인데 이렇게 몰아붙일 일인가. 작은 어머니도 너무하시네요. 뭐라고? 며느리가 정성껏 보낸 걸 갖다가. 그리고 저도 몰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정자는 순덕이의 반박에 더욱 화가 났다. 이런 것 보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야단만 치시면. 야단? 이게 야단이야? 조상님께 신뢰를 범했는데. 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골목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아니, 복숭아가 뭐 그리 큰 죄라고. 순덕이도 이제 화가 났다. 50년 넘게 시집살이 하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 지금은 자신이 집주인이고 제사도 자신이 지내는 건데 왜 이렇게 들볶아야 하나? 큰 죄? 조상님을 모독한 게 큰 죄가 아니야? 모독은 무슨, 그냥 몰랐다고 했잖아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건 내 탓이야.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했다고요? 순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간 참고 살았던 모든 게 터져나오는 기분이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시아버지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애 키우고 농사 짓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기본 하시지만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정자는 순덕이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큰언니 흉을 보는 거야? 흉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들은 맨날 배워라 하면서 정작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은 없잖아요. 제4장 진실의 순간. 말다툼은 계속됐다. 정자는 전통과 예의를, 순덕이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쏟아냈다. 복숭아 하나 갖고 이렇게 야단을 쳐야 해요? 복숭아 하나? 이게 복숭아 하나 문제야? 정자는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려쳤다.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야. 조상님을 섬기는 정성의 문제라고. 정성은 제가 더 많이 들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그래, 너는 손으로는 정성을 들였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정성을 안 들였어. 뭐라고요? 순덕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제가 마음으로 정성을 안 들였다고요?
50년을 제사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하잖아. 실수면 실수지. 왜 마음가짐까지 따지세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노려봤다. 79세와 84세 며느리와 시어머니.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쌓인 감정들이 복숭아 하나로 폭발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자가 주저앉았다. 어머. 순덕이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작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정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쉬었다. 너무 흥분한 탓이었다. 잠깐만요, 물 가져올게요. 순덕이는 서둘러 물을 떠왔다. 정자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려 했다. 천천히 마세요. 순덕이가 정자의 등을 살살 쓰다듬어 주었다. 아까까지 다투던 게 무색하게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다. 고마워.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이의 손길이 따뜻했다. 괜찮으시면 의자에 앉으세요. 순덕이는 정자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다. 그제서야 두 사람 모두 진정이 되기 시작했다. 순덕아, 네, 내가 너무 심했나? 정자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작은 어머니, 사실은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네. 순덕이는 깜짝 놀랐다. 결혼 첫 해에 나도 복숭아를 올렸다가 시어머니한테 혼났거든.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정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응. 그때의 기억 때문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봐. 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땐 서러웠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왜 혼내냐고 속으로 울었지. 순덕이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결국 다들 똑같았던 것이다. 며느리로 살면서 겪는 서러움과 억울함을.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지켜지는구나 싶더라고. 네. 혼나면서 배우고 또 그걸 가르치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정자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너처럼 착한 사람한테까지 상처 주면서 지킬 전통은 아니야. 제5장, 새로운 이해. 순덕이는 정자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다. 작은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좀 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걸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정성껏 보낸 걸 받아서 올린 게 무슨 죄야.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복숭아는 치워야 해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버리지는 말자. 나중에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돼. 네, 그럴게요. 순덕이는 복숭아를 치우고 대신 사과와 배를 가지런히 놓았다. 정자도 일어나서 도와줬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네. 네. 그런데 작은 어머니. 응?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복숭아 보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자는 잠시 생각했다. 고맙다고 하자. 그리고 다음부턴 이런 과일들이 좋다고 살짝 알려주고. 네, 그럴게요. 너무 타박하면 안 돼. 요즘 며느리들은 예민하잖아. 알겠어요. 두 할머니는 함께 제사상을 정리했다. 아까까지의 다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순덕아, 나 하나 물어보자. 네. 너 시집 와서 힘들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덕이는 당황했다. 뭐?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솔직히 말해봐. 정자는 순덕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네. 힘들었어요. 특히 처음 몇 년은. 미안해. 우리가 너무 엄했나 봐. 아니에요. 그래도 덕분에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도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정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덕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작은 어머니도 그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세대는 다 그랬어.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매정하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름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 네. 며느리가 흉 안 보이게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엄하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정자는 순덕이의 말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순덕아, 너 참 착하다. 아니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제사 시간이 되자 두 할머니는 나란히 절을 올렸다. 복숭아 대신 놓인 사과와 배가 정갈하게 빛났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좀 시끄럽게 해드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순덕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형님도 이해하실 거야. 가족이 화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자도 덧붙였다. 제사를 마친 후 두 할머니는 복숭아를 깎아 먹었다. 달고 맛있네. 그러게요. 며느리가 좋은 걸 보내줬어요. 다음에 전화할 때 고맙다고 전해. 네, 그리고 제사상에 올리기 좋은 과일도 살짝 알려줄게요. 그래, 그렇게 해. 혼내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야. 네, 알겠어요. 해가 질 무렵 정자는 일어나며 말했다. 순덕아,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나도 많이 깨달았다. 저도요, 작은 어머니. 덕분에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앞으로도 서로 도와가며 살자. 네, 그럴게요. 정자가 돌아간 후 순덕이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복숭아 하나로 시작된 다툼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하루였다. 며느리한테도 전화해서 고맙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 제사 때는 어떤 과일이 좋은지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참, 세상 살기 어려워도 사람 마음은 통하는구나. 순덕이는 복숭아 한 조각을 더 입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달콤한 맛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